도련님, 제가 끝까지 지키게요. 대기업 한성그룹의 저택은 불 꺼진 채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10살 강지우는 부모님의 빈 소파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재킷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친척들은 이미 유산이 없다는 걸 알고는 고아원에 보내자고 속삭이고 있었죠.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20살 어린 하녀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뿐이었어요. 지훈의 눈에 비친 연희의 눈빛은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단단했어요. 그 순간 아무도 몰랐어요. 이 밤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도대체 이 아이와 하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비가 퍼붓는 밤, 한성그룹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번개가 가끔씩 실내를 희미하게 비추면 10살 강지훈의 작은 몸이 소파 아래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꼭 쥐고 있었죠. 시계는 아직도 똑딱거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지훈에겐 너무나 외로웠어요. 아빠. 지훈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비톡촉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모든 게 사라졌어요. 저택 안에는 친척들의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냥 고아원에 보내자. 그래, 우리도 힘든데 애 하나 더 키울 여유 없지. 그들은 지훈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지훈은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20살 어린 하녀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저택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하녀들은 이미 떠났지만 연희만은 지훈을 버리지 못했어요. 연희는 지훈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어요. 도련님, 괜찮으세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도련님,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친척들이 그 광경을 보고 비웃었어요. 저 계집애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녀 주제에 애를 데리고 어딜 가려고. 하지만 연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짐가방을 들고 지훈의 옷가지와 아버지의 시계를 챙겼습니다. 비가 여전히 퍼붓는 밤, 연희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저택을 나섰어요. 친척들의 욕설이 뒤에서 들렸지만 연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연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손이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온기였으니까요. 달동네로 내려가는 길, 비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은 서로를 기대며 걸었어요. 지훈의 작은 발걸음이 연희의 발걸음에 맞춰졌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도련님, 제가 그림자가 되어드릴게요. 평생. 그 밤,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싹 텄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달동네에 곰팡이 핀 단칸방, 벽지에는 물때가 끼어 있고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연희는 지훈을 위해 낡은 이불을 깔고 작은 전기난로를 켰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연희의 미소가 그 추위를 녹여주었어요. 도련님, 여기서부터 우리 둘이에요. 지우는 연희를 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요. 도련님은 그냥 공부만 하세요. 연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식당 설거지, 낮에는 건물 청소, 밤에는 봉제 공장까지 쓰리잡을 뛰었어요.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연희는 웃었습니다. 지훈이 밥을 먹을 때면 연희는 자신의 그릇에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었어요. 도련님은 잘해야 하니까요. 지훈은 그걸 알면서도 먹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요. 밤이 되면 연희는 지훈의 책상을 닦고 연필을 깎아주었어요. 나중에 성공해서 나 호강시켜주면 되잖아요. 그 말에 지훈은 이를 악물었어요. 누나, 꼭 성공할게요. 누나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연희는 지훈이 잠든 후에야 혼자 앉아 손을 주무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지훈의 작은 숨소리가 들릴 때면 연희의 가슴은 따뜻해졌으니까요. 단칸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가난했지만 그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평화가 영원할 리 없었어요. 지훈이 자랄수록 연희의 몸은 점점 더 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 연희는 공장에서 손을 다쳤어요. 날카로운 기계에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연희는 붕대만 감고 나섰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몽블랑 만년필. 진짜였어요. 연희는 몇 달 동안 밥도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지우는 교복을 입고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희가 다가오자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누나, 손이 왜 그래요? 연희는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어요. 도련님, 입학 축하해요. 이걸로 세상에 도련님 이름을 새기세요. 지훈은 상자를 열었어요. 반짝이는 만년필이 보였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붕대 아래로 피가 스며 나와 있었어요. 누나, 아파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아파도 도련님이 행복하면 돼요. 지훈은 그 손을 꼭 잡고 오열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지훈은 다짐했어요. 이 만년필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연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입학식 장소에서 지훈은 만년필을 꼭 쥐었어요. 연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잠시였어요. 지훈이 점점 커갈수록 연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이 명문대 수석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방아는 화냈습니다. 지훈은 통지서를 들고 연희에게 달려갔어요. 누나, 붙었어요. 수석이에요. 연희는 밥을 짓다 말고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련님, 정말이에요? 지훈은 연희를 끌어안았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다 누나 덕분이에요. 연희는 지훈의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연희는 혼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도련님, 이제 날아오르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연희는 자신이 지훈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 두려웠어요. 하녀 출신, 가난한 누나. 지훈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연희는 모아둔 통장을 탁자에 놓고 밤사이에 방을 나섰습니다. 지훈은 새벽에 일어나 연희를 찾았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편지와 통장만 남아 있었죠. 지우는 편지를 읽고 절규했습니다. 누나 어디 갔어요? 가지 마세요. 지우는 방을 뛰쳐나갔어요. 비가 다시 내리는 밤이었어요. 지우는 연희를 찾아 달동네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지우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만년필을 꼭 쥐며 다짐했어요. 누나, 꼭 찾을게요. 그리고 누나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17년의 긴 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로요. 17년 후 미국 월가에서 전설이 된 투자자 강지훈. 37살의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냉혈한 기업 사냥꾼. 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연희 누나. 지우는 한국에 오자마자 연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센터, 탐정,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지우는 매일 밤 만년필을 만지며 그리워했습니다. 그 낡은 만년필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한편 47살이 된 연희. 그녀는 낡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대기업 본사 건물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망가져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TV에서 지훈의 성공 소식을 볼 때면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도련님, 잘 지내시네요. 다행이에요. 연희는 지훈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날 지훈은 인수합병을 위해 그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VIP 엘리베이터 앞 청소 카트를 끈 연희가 지훈을 보았어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황급히 비상계단으로 숨었어요. 지훈은 익숙한 뒷모습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7년 만의 스침.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고 있었어요.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지훈은 이제 37살의 성공한 투자자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 월가에서 냉혈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릴 만큼 차가운 눈빛을 가졌죠. 검은 정장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과거의 그 어린 소년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지훈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어요. 연희 누나가 사라진 그 비 내리는 밤. 지훈은 성공의 맛을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비어 있었어요. 돈과 명예가 쌓일수록 그 빈자리가 더 커졌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연희 누나를 찾기 위해 지훈은 사무실에 앉아 탐정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어떤 방법이든 써서 찾아요. 이름은 연희. 17년 전 달동네에서 함께 살았어요. 탐정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흔적이 너무였다고 말했어요. 지훈은 매일 밤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어요. 그 낡은 몽블랑 만년필. 연희가 피 묻은 손으로 준 그 선물. 누나, 어디 계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메아리 쳤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지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창가를 바라보았어요. 성공한 삶이었지만 외로웠어요. 연희 누나가 곁에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지훈은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찾을게요. 그리고 누나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다짐이 지훈을 버티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연희는 이미 그에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지훈이 인수하려는 그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운명의 실이 서서히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그리움이
곧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연희는 이제 47살이 되었어요. 낡은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창문으로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대기업 본사 건물로 출근했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상.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저렸지만 연희는 웃었어요. 오늘도 버텨야지. 연희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갈라져 있었어요. 17년 동안 혹사당한 손. 하지만 그 손으로 신문 기사를 오려 모았어요. 강지훈의 성공 소식. TV에서 지훈의 인터뷰를 볼 때면 연희는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도련님, 잘 지내시네요. 수석 합격하고 미국 가서 성공하시고 다행이에요. 연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녀는 지훈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화려한 정장을 입은 지훈. 차가워 보이는 눈빛. 하지만 연희는 알았어요. 그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연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 낡은 옷. 내가 곁에 있으면 도련님 앞길만 방해할 텐데. 그 생각에 연희는 지훈을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가끔 건물 로비에서 지훈의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연희는 구석으로 숨었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밤이 되면 연희는 만년필 케이스를 만지작거렸어요. 지훈이 소중히 간직하길 바라는 그 낡은 케이스. 어느 날 케이스를 잃어버린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도련님의 추억인데.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의 삶은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지훈의 행복이 연희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 위안이 현실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훈이 그 건물을 방문하는 날이. 연희가 일하는 건물의 관리실장은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과거 지훈의 집 재산을 빼돌렸던 숙부의 아들, 사촌이었죠. 그는 연희가 누군지 모른 채 매일 갑질을 했어요. 아줌마, 여기 바닥 더 닦아. 냄새 나니까 엘리베이터 타지 마. 관리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네, 라고 대답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청소 카트를 끌며 복도를 닦을 때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도련님, 이런 나를 보면 실망하실 텐데. 연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관리실장은 연희를 보며 비웃었어요. 늙은이가 느려 터져서. 그의 눈빛에 아기가 가득했어요. 그는 아버지처럼 탐욕스러웠죠. 지훈의 성공 소식을 듣고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조카가 성공했대. 돈 좀 뜯어내야지. 관리실장과 숙부는 계획을 세웠어요. 거짓말로 지훈에게 접근할 생각이었죠. 연희는 그런 음모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허리가 아파서 쪼그려 앉을 때면 지훈의 어린 모습이 떠올랐어요. 도련님, 공부 열심히 해요. 그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연희는 손을 주무르며 일어났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 고통이 곧 끝날 줄은 몰랐어요. 지훈이 그 건물을 인수하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악연의 굴레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실장의 갑질이 곧 심판을 받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지훈이 인수합병을 위해 건물을 방문한 날, 로비는 분주했어요. 지훈은 검은 정장을 입고 비서들과 함께 들어섰어요. VIP 엘리베이터 앞, 청소 카트를 끈 연희가 지훈을 보았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도련님?
연희의 눈이 커졌어요. 17년 만에 본 지훈. 성공한 모습, 차가운 눈빛. 연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초라한 청소 유니폼, 주름진 얼굴. 안 돼. 이런 모습 보이면 연희는 황급히 비상계단으로 숨었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어요. 청소 카트를 끄는 그 등. 설마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연희는 사라진 후였어요. 지훈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누나, 맞아요? 비서가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가슴이 타는 듯 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면서도 지훈의 마음은 그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어요. 연희는 계단 구석에서 울었어요. 도련님, 너무 잘 됐어요.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지 마세요. 연희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스침이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연결지을 시작이었어요. 지우는 회의를 마치고 건물을 둘러보았어요. 휴게실 근처 쓰레기통에서 낡은 만년필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익숙한 케이스.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누나, 여기 계신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정된 듯 했어요. 지훈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이제 찾을 차례였어요. 지훈은 만년필 케이스를 쥐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어요. 확실해. 누나야. 지훈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그 건물 청소부 명단 가져와. 그리고 CCTV 확인해. 비서는 곧 자료를 가져왔어요. 연희의 이름, 사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미소. 누나. 지훈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17년의 세월이 느껴졌어요. 연희의 거친 손, 초라한 모습,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때 또 다른 단서. 건물 휴게실 쓰레기통 근처에서 발견된 그 케이스. 연희가 소중히 간직하다 잃어버린 거였어요. 지우는 케이스를 가슴에 안았어요. 누나, 왜 숨으셨어요? 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장 달려가기보다는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숙부 일당의 음모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은 지훈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먼저 그놈들을 처단해야 해. 연희를 보호하기 위해. 지훈은 건물 인수를 서둘렀어요. 그리고 관리업체에 경고를 보냈어요. 그 청소부 아주머니 털끝 하나 건드리면 다 죽는다. 비서들은 놀랐지만 따랐어요. 연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관리실장의 갑질이 줄었어요.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웬일이지? 운명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보호가 연희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곧 큰 폭풍이 올 터였어요. 숙부와 사촌은 쫄딱 망한 지 오래였어요. 건물 관리나 겨우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강지훈의 성공 소식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전설적인 투자자, 한성그룹의 후계자, 숙부의 눈이 번뜩였어요. 저놈이 우리 조카잖아. 사촌도 입을 벌렸어요. 아버지 돈 많대요. 뜯어내야죠. 그들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한성그룹이 무너질 때 재산을 슬쩍 빼돌린 일. 지훈의 부모님이 빚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그 원인.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지훈을 키웠다고 하자 고아원 보내려던 걸 우리가 걷어들였다고. 숙부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증거는 다 없앴으니까. 조카가 성공했으니 은혜 갚을 때지. 그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지훈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 편지 쓰고 전화 걸고 심지어 찾아갈 준비까지. 사촌은 건물 관리실에서 연희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늙은이도 모르게 돈 좀 만지자. 연희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련님을 또 속이려 해.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과거의 아픔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을 죽음으로 몬 그 악랄함. 연희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도련님을 지켜야 해. 이번엔 내가. 하지만 연희는 몰랐어요. 지훈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숙부의 음모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악의 그림자가 연희를 향해 뻗쳐오고 있었죠. 지훈의 보호가 절실한 순간이 가까워졌어요. 관리실장, 사촌은 연희를 못살게 굴었어요. 어느 날 연희가 청소 중 유리창을 살짝 스쳤다는 누명을 씌웠어요. 아줌마, 이게 뭐야? 유리 깨뜨렸어? 당장 나가. 연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닦기만 했는데. 사촌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변명하지 마. 퇴직금도 없어. 오늘로 끝이야. 연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았어요. 제발요.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만 일하게 해주세요. 연희는 무릎을 꿇었어요. 갈라진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17년 동안 버틴 몸이 이제 한계였어요. 사촌은 비웃었어요. 늙은이가 울긴. 집만 돼. 그 장면을 건물 CCTV가 다 찍고 있었어요. 지훈의 비서가 그 영상을 보았어요. 회장님, 보세요.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비서는 영상을 보냈어요. 연희의 무릎 꿇은 모습, 갈라진 손, 흉터. 지훈은 화면을 보자마자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연희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사촌은 연희를 쫓아내려 했어요. 연희는 카트를 끌고 눈물을 삼켰어요. 도련님. 연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위기가 곧 구원을 부를 줄은 몰랐어요. 지훈의 분노가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훈의 사무실. 비서가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 연희가 무릎 꿇고 빌는 모습. 갈라진 손, 붕대 흉터. 지훈은 화면을 확대했어요. 그 손, 17년 전 만년필을 주던 그 손, 피 묻은 붕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나. 지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찾았다. 누나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17년 동안 누나가 이렇게 살았다는 게 초라한 청소부로 갑질당하며 지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놈들 용서 못해. 비서가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건물 인수 서두르세요. 그리고 그 관리실장. 조사해. 지훈은 연희를 당장 안고 싶었어요. 달려가서 누나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숙부 일당을 완벽하게 처단하기 위해, 누나를 여왕처럼 모시기 위해. 지훈은 만년필을 쥐었어요. 누나, 조금만 기다려요. 지훈이가 다 갚을게요. 눈물이 만년필에 떨어졌어요. 지훈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어요.
연희를 괴롭힌 자들이 곧 대가를 치를 터였어요. 지우는 그림자처럼 연희를 보호했어요. 당장 달려가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건물 전체를 인수해버렸어요.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저 청소부 아주머니 털끝 하나 건드리면. 직원들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촌은 갑자기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아주머니 괴롭히지 마. 회장님 짓이야. 사촌은 어리둥절했어요. 누구 회장님?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연희는 이상하게 갑질이 사라졌어요. 웬일이지? 연희는 카트를 끌며 미소 지었어요. 허리가 덜 아픈 듯 했어요. 지우는 멀리서 연희를 지켜봤어요.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연희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누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훈의 가슴이 아팠어요. 갈라진 손을 떠올릴 때마다 숙부 일당의 음모도 다 알았어요. 그들이 접근하려는 계획. 지훈은 차갑게 웃었어요. 덫을 놓자 연희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지훈의 보호가 연희를 감싸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연희는 몰랐어요. 자신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다는 걸. 운명의 연애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훈의 덫이 쳐질 그날. 지훈은 숙부 일당을 취임 기념 연회에 초대했어요. 화려한 호텔 볼룸. 숙부와 사촌은 명함을 받고 신이 났어요. 조카가 성공했으니 돈 좀 만지자. 그들은 명품 옷을 입고 거들먹거렸어요. 연희에게 명령했어요. 야, 너 오늘 연회장 가서 서빙해. 일손 부족해. 연희는 머뭇거렸어요. 저 갈 곳이. 하지만 강제로 데려갔어요. 연희는 유니폼을 입고 구석에 섰어요. 지훈의 얼굴을 볼까봐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연회장이 북적거렸어요. 지훈은 단상에 섰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숙부를 보았어요. 숙부가 다가와 껴안으려 했어요. 아이고, 조카님. 우리가 자넬 얼마나. 지훈은 피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분노. 오늘 진정한 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훈의 손짓이 향한 곳. 구석의 연희. 연희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이 덫이 모든 걸 바꿀 터였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연애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호텔 볼룸은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 찼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차림의 하객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향기로운 꽃냄새와 고급 와인 향이 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숙부와 사촌은 명품 정장을 휘감고 거들먹거리며 다녔어요. 조카가 성공했으니 오늘 제대로 뜯어내야지. 숙부가 사촌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들의 눈빛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구석진 서빙 테이블 뒤. 연희는 낡은 유니폼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을 치우고 있었어요. 흑투성이 신발, 주름진 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지훈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도련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이런 나를 보면 연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17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하지만 자신의 초라함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손이 떨려 잔이 살짝 부딪혔어요. 딸랑 소리가 나자 연희는 황급히 주위를 살폈어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연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도련님, 행복하게 사세요. 나 같은 사람 잊으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볼룸의 화려함과 연희의 외로움이 극명하게 대비됐어요. 샹들리의 불빛이 연희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자 더 초라해 보였어요.
숙부 일당은 지훈을 찾아 단상을 향해 갔어요. 연희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사람들이 또 도련님을 해치려 해. 연희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구석에서 떨며 서 있을 뿐. 지훈의 연설이 시작되려는 순간 볼룸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연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화려한 밤이 모든 걸 바꿀 터였어요. 지훈이 단상에 올랐어요. 검은 정장, 차가운 눈빛, 볼룸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어요. 마이크를 잡은 지훈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17년의 그리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숙부가 다가와 팔을 벌렸어요. 아이고 조카님, 우리가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데. 숙부의 목소리가 과장되게 크고 껴안으려 손을 뻗었어요. 사촌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조카. 우리가 고아원 보내려던 걸 막고 키웠잖아. 그들의 거짓말이 볼룸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우는 차갑게 그 팔을 피했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볼룸이 조용해졌어요. 숙부의 얼굴에 미소가 걸렸어요. 돈 좀 주려나 보군. 그들은 속으로 좋아했어요. 연희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도련님,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샴페인 잔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훈이 마이크를 가까이 당겼어요. 저를 키워주신 진정한 은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 말에 숙부가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바로 나야. 내가. 하지만 지훈의 손짓이 다른 곳을 가리켰어요. 구석의 연희. 연희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지훈의 눈빛에 눈물이 스쳤어요. 거짓말의 향연이 끝나고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볼룸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연희는 뒷걸음질 쳤어요. 이 순간이 17년의 아픔을 씻을 터였어요. 지훈의 손짓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어요. 화려한 불빛이 구석의 연희에게 집중됐습니다. 연희는 샴페인 잔을 치우다 말고 얼어붙었어요. 아니에요. 연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녀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어요. 유니폼 자락을 쥐고 뒤로 물러섰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연희에게 쏟아졌어요. 수군거림이 볼룸을 채웠어요. 저 청소부가 무슨. 숙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야, 저 계집애가.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쳤어요. 전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흑투성이 신발, 갈라진 손, 지훈의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연희를 향해 걸어갔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연희는 벽에 기대 섰어요. 연희의 속마음이 울부짖었어요. 지훈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연희의 심장에 울렸어요.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췄어요. 화려함과 초라함의 대비. 17년의 세월이 이 순간에 녹아들었어요. 지훈의 눈빛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진실을 드러낼 때였어요.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무언가 큰 감정이 폭발할 예감. 지훈이 연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하객, 카메라 앞에서.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털썩 소리가 볼룸에 울렸어요.
흑투성이 신발을 신은 연희 앞에 지훈의 머리가 내려갔어요. 누나, 아니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 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그 말에 볼륨이 숙연해졌어요. 하객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연희의 눈이 커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렀어요. 도련님?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누나, 17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숙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야 이게. 연희는 울면서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지우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뻗었어요. 카타르시스가 볼륨을 채웠어요. 눈물 짓는 하객들.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훈의 무릎 꿇음. 성공한 회장이 청소부 앞에 그 사랑과 감사. 연희의 가슴이 터질 듯 아팠어요. 도련님, 일어나세요. 연희가 울먹였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면 제가 여기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연희의 눈물이 폭발했어요. 17년의 아픔이 쏟아졌어요. 이 순간 모든 게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지훈의 손이 연희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연희가 울면서 뒷걸음질 쳤어요. 지훈은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 17년의 고생이 새겨진 손. 지훈은 그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볐어요. 차가운 뺨에 따뜻한 손의 온기. 이 손이 저를 만들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젊음을 팔아. 나를 살린 손이에요. 그 말에 연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르륵, 주르륵. 지훈의 얼굴에 연희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볼륨이 숙연해졌어요.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나, 고마워요. 평생 갚을게요. 지훈이 연희의 손을 꼭 쥐었어요. 갈라진 손의 흉터를 쓰다듬었어요. 17년 전 피 묻은 붕대. 그 기억이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연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못했어요. 도련님, 정말 지훈이 맞아요? 연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네, 누나. 지훈이에요. 이제 왔어요. 그 순간 연희의 다리가 풀렸어요. 지훈이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섞였어요.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어요. 눈물과 함께 숙부 일당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들의 거짓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어요. 지훈의 눈빛이 그들을 향했어요. 분노가 타올랐어요. 이 손, 연희의 손이 상징하는 모든 희생. 이제 보상받을 때였어요. 연희의 오열이 볼륨에 울렸어요. 카타르시스의 절정. 하지만 심판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볼륨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지훈이 연희를 안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고 눈물 어린 눈빛이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숙부 일당을 향했어요. 숙부와 사촌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입이 벌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카님? 숙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연희의 손을 꼭 쥔 채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하녀 취급한 대가. 그 말에 볼륨이 술렁였어요. 하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리고 17년 전 내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횡령 증거.
지훈이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볼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의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숙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뭐야 이게. 사촌도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연희는 지훈의 품에 안겨 그 광경을 보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7년 전 부모님을 빚에 몰아넣고 재산을 빼돌린 그 사람들. 이제 심판받는 모습.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련님. 정말. 지훈은 연희를 더 꼭 안았어요. 그의 손이 연희의 갈라진 손을 쓰다듬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 수사관들이 숙부 일당에게 다가갔어요. 수갑 소리가 찰칵 울렸어요. 볼룸의 샹들리에 불빛이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어요. 악의 대가가 시작됐어요. 연희의 가슴에 정의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숙부의 절규가 볼룸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숙부가 무릎을 꿇었어요. 조카님, 살려줘. 우리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볼룸에 메아리 쳤어요. 사촌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조카님, 제발. 가족이잖아.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가족? 지훈이 낮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17년 전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나를 버린 가족 말인가. 연희는 지훈의 품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17년 전 어린 지훈이 저택에서 쫓겨나던 그날. 친척들의 차가운 눈빛. 이제 그들이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 연희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도련님,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경호원들이 숙부와 사촌을 끌어냈어요. 그들의 발버둥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살려줘. 잘못했어. 하지만 문이 닫히며 소리가 사라졌어요. 볼룸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연희는 지훈의 팔을 꼭 잡았어요. 갈라진 손에 힘을 주었어요, 도련님. 고마워요. 지훈은 연희를 내려다보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누나,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연희의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17년의 고통이 한 번에 밀려온 듯 했어요. 연희의 다리가 풀렸어요. 지훈의 품에서 스르륵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풀린 탓일까? 모든 게 정리된 순간 연희의 눈이 감겼어요. 지훈의 절규가 볼룸을 울렸어요. 연희가 지훈의 품에서 쓰러졌어요. 그녀의 몸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지훈의 팔이 허공을 가르며 연희를 안았어요. 누나, 누나. 지훈의 절규가 볼룸을 가득 채웠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객들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연희 얼굴이 창백했어요. 갈라진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17년간 혹사당한 몸. 청소하고 일하고 버티던 그 몸이 이제 한계에 달했어요. 지훈은 연희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워진 그 손. 누나, 깨어나요. 제발. 지훈의 눈물이 연희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따뜻한 눈물. 볼룸의 샹들리에 불빛이 연희의 주름진 얼굴을 비쳤어요. 지훈의 절규가 계속됐어요. 앰뷸런스 불러. 빨리, 빨리요. 비서들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연희의 숨소리가 약해졌어요. 지훈은 연희의 가슴에 귀를 대었어요. 심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누나, 가지 마세요.
이제 같이 살아야 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년필을 떠올렸어요. 그 피 묻은 선물. 이제 보답할 때인데 연희가 떠나면 안 돼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지훈은 연희를 안고 일어났어요.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연희의 머리가 지훈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이 위기가 새로운 시작을 불을 터였어요. 지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최고급 VIP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연희가 하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지훈은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연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갈라진 손. 그 손을 쓰다듬으며 지훈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누나,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지훈은 연희의 낡은 휴대폰을 보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폰. 지훈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었어요. 온통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 사진뿐이었어요. 지훈의 성공 소식. 수석 합격, 미국 유학, 투자 성공.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은 사진. 연희가 멀리서 지훈을 지켜본 흔적. 지훈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누나,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훈은 연희의 손을 자신의 뺨에 비볐어요. 남은 평생 누나 위에 살게요. 맹세했어요. 연희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병실의 소독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훈은 만년필을 꺼냈어요. 그 낡은 몽블랑 책상 위에 놓았어요. 누나가 준 거 평생 간직할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연희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연희가 깨어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훈의 손이 더 꼭 쥐어졌어요. 연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봄 햇살처럼 포근했어요. 병실 안 공기가 부드러웠어요. 연희의 눈에 지훈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지훈이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손에 칼을 쥐고 조심스럽게. 누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과 조각을 내려놓고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도련님. 여기 계시네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나, 깨어났어요. 다행이에요. 지훈이 사과 조각을 연희의 입에 가져다 주었어요. 연희가 천천히 먹었어요. 달콤한 맛. 이제 일하지 마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랑 같이 살아요. 내가 누나 늦어 죽을 때까지 업고 다닐 거야. 그 말에 연희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 도련님. 연희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 이제 내가 누나 그림자 돼줄게요. 연희는 비로소 편안하게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 17년의 고통이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창밖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새로운 시작. 연희의 손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갈라진 손과 든든한 손. 이제 함께. 하지만 퇴원 후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의 보상이 시작될 터였어요. 태어나는 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지훈은 연희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연희의 발걸음이 아직 약했지만 지훈의 든든한 팔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어요. 차에 오르자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누나, 오늘 쇼핑 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로해요. 연희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도련님, 그럴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워하지 마요. 내가 가진 돈 다 누나 거예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향기로운 꽃냄새와 고급스러운 조명이 연희를 맞이했어요. 연희는 낡은 옷을 입고 서서 주눅 들었어요. 주변의 화려한 옷들과 대비되어 더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지우는 연희를 VIP 룸으로 데려갔어요. 디자이너들이 연희를 둘러싸고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입혀주었어요. 부드러운 실크 드레스, 반짝이는 목걸이. 연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여인이 자신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주름진 얼굴에 화장이 살짝 올라가 젊었던 시절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게 나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어요. 지우는 뒤에서 연희를 안았어요. 누나, 아름다워요. 이제 이렇게 사세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7년의 초라함이 이 순간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갈라진 손으로 새 드레스를 만지며 연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도련님. 쇼핑을 마치고 나오자 연희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지훈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더 커질 줄은 연희도 지훈도 아직 몰랐어요. 새로운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의 차가 익숙한 저택 앞에 섰어요. 과거 부모님과 살던 그 집. 지훈은 완전히 사들여 리모델링 했어요. 넓은 정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연희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보았어요. 도련님, 여기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따뜻한 조명과 꽃향기로 가득했어요. 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화려함과 포근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지우는 연희를 2층으로 데려갔어요. 가장 큰 방, 볕이 가장 잘 드는 방. 문이 열리자 연희의 입이 벌어졌어요. 넓은 침대, 부드러운 카펫, 그리고 창가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 그랜드 피아노. 연희가 평생 꿈꿔온 그 악기.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피아노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건반을 만졌어요. 땡 소리가 울렸어요. 맑고 따뜻한 소리. 연희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도련님, 이게 나 방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 가장 좋은 방. 누나 거예요. 연희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어요. 손가락으로 간단한 멜로디를 눌렀어요. 오래전 지훈이 어렸을 때 불러주던 자장가. 연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이런 걸 꿈꿔봤어요. 지훈은 연희의 어깨를 안았어요. 이제 매일 쳐요. 누나 노래 들으며 살게요. 저택 안은 음악 소리로 가득 찼어요. 연희의 손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갈라진 손이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새 보금자리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돌아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호칭 하나에서 시작될 터였어요. 저택의 식탁,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어요. 갈비찜, 여러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지훈과 연희가 마주 앉았어요. 연희는 새 드레스를 입고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지훈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누나, 이제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연희의 손이 멈췄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지훈은 환하게 웃었어요. 지훈아, 그냥 지훈아. 연희는 머뭇거렸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7년 동안 도련님이라고 불렀는데 연희의 뺨이 붉어졌어요. 그럼 지훈아? 그 말에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누나. 그러다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 엄마. 연희의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훈을 보았어요. 엄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는 제 엄마예요. 피는 안 섞였지만 생명보다 귀한 엄마. 연희의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어요. 지훈이 일어나 연희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연희는 지훈의 등을 토닥였어요. 지훈아, 엄마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 식탁 위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가족의 온기.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연희의 손이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갈라진 손과 든든한 손. 이 행복이 영원할 터였어요. 하지만 연희의 꿈은 아직 하나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연희는 책상을 앞에 앉았어요. 검정고시 교재가 펼쳐져 있었어요. 지훈의 지원으로 늦깎이 학생이 되었어요.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나이 먹고 공부라니. 하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지훈이 매일 학교까지 에스코트했어요. 차로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학교 앞에서 사람들이 둘을 보았어요. 저분들 모자지간인가? 아니, 남매 같아.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모습. 연희는 교실에 앉아 열심히 필기했어요. 주름진 손으로 연필을 쥐고 가끔 피곤해서 졸 때도 있었지만 지훈의 응원이 힘이 되었어요. 엄마, 잘할 수 있어요. 저녁이 되면 지훈이 연희를 기다렸어요. 오늘 어땠어요? 연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 지훈아. 다시 배우니까 젊어지는 기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연희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못다 한 꿈을 이루는 기쁨.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보았어요. 저런 가족이 진짜 행복이구나. 연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7년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상징이 서재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의 서재. 책상 위 유리관 안에 두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낡은 몽블랑, 만년필. 17년 전 연희가 피 묻은 손으로 준 그 선물. 그리고 꼬질꼬질한 통장. 연희가 떠나며 남긴 모아둔 돈. 국보처럼 전시되어 있었어요. 지훈은 그 앞에 앉아 미소 지었어요. 연희가 들어와 지훈 옆에 앉았어요. 지훈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지훈은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준 거예요.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연희는 지훈에게 생명보다 귀한 어머니였어요. 이제 지훈이 연희의 남은 시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어요. 젖해가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피아노 소리, 따뜻한 식사,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 가족이 함께 상처가 아물고 서남이 보상받았어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만약 이 사연이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